네, 이번에는 제1작업에서 기본적인 작성이 다 끝났고 2작업과 3작업을 이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함수는 진행하지 않았고요. 이름 정의, 기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셀 서식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제2작업 필터와 표 서식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문제는 저희가 2023년 8월에 출제가 됐었던 기출문제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문제를 일단 보시면 필터 및 서식 제2작업은 1작업 시트에 있는 B4부터 H12 이 영역을 복사해서 2작업으로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 작업의 위치는 B2셀에다가 붙여넣기 하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제1작업 시트에서 B4부터 H12까지 네, 오른쪽 버튼 복사 단축키는 Ctrl C 누르시면 되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제2작업 시트로 갑니다. 자, 제2작업 시트에 B2셀에다가 붙여넣기 하라고 되어 있죠. 네, B2셀에다가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또는 Ctrl V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간격 너비를 유지하겠다라고 해주시면 되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입실일 열 너비가 부족했을 때 나오는 이 샵 표시 보이시죠? 2열과 F열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열 너비를 자동 크기로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열과 E열 경계선에서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열 너비가 부족한 것들은 여러분들 더블 클릭해서 자동 크기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문제 보시면 고급 필터 있어요. 네, 고급 필터. 종류가 리조트이거나 입실일이 2023년 9월 1일 이후라고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운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급 필터 할 때는 제일 먼저 조건을 작성하셔야 되죠. 조건을 작성할 때 규칙이 있어요. 문제에서 이거나 하거나 또는 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OR 함수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이면서 이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AND 함수로 작성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 OR 함수와 AND 함수 작성하는 방법이 뭐냐? OR 함수는 서로 다른 행에다가 서로 다른 행에 조건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서로 다른 행의 조건을 작성한다. AND는 같은 행의 조건을 작성합니다. 네, 이 내용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글꼴이 너무 안 예쁘니까 제가 글꼴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게 없어서 그냥 굴림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고급 필터는 조건을 먼저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근데 조건을 작성할 때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문제에서 이거나 하거나 또는 이라고 표현이 되면 OR 조건이기 때문에 조건을 쓸 때 서로 다른 행에 작성한다. 그리고 이면서 이고가 나온다는 것은 AND 조건으로 작성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같은 행에다가 조건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순서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자, 제일 먼저 조건을 작성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 범위를 잡고 전체 범위 물론 병합된 건 제외하셔야 되겠죠. 혹시 병합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그거는 제외하시고 전체 범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메뉴 데이터의 필터 고급 필터를 누르시는 거죠. 그 다음에 고급 필터 대화 상자를 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데이터의 고급 필터에 들어가시면 목록 범위는 저희가 범위를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하실 필요 없고요. 두 번째 조건 범위, 그 다음에 복사 위치,
요것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거나인지 이면서인지 보셔야 되겠죠? 네, 문제에서 아까 이거나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러면 OR로 서로 다른 행의 조건을 써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필요한 제목부터 갖고 오셔야 돼요. 필요한 게 뭐냐면 종류가 리조트, 입시일이 이 날짜 이유라고 했죠. 종류와 입시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종류라는 제목 컨트롤 클릭하시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입시일을 바로 찍어주시면 두 개를 한 번에 선택해서 복사하실 수 있어요. 컨트롤 C 눌렀고요. 문제에서 조건은 B13에다가 입력하라고 했네요. 그럼 B13에다 클릭하시고 컨트롤 V. 근데 이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하나씩 하셔도 됩니다. 자, 종류를 클릭하고 컨트롤 C, B13에다가 컨트롤 V. 다음 입실 날짜가 필요한 거죠. 컨트롤 C. 제목은 같은 줄에 입력하셔야 되죠. 그래서 종류 옆에다가 컨트롤 V. 그리고 이렇게 계속 선택됐다는 범위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ESC 누르셔서 복사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필요한 제목 가져왔고요. 조건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쓰실 때 여기 보시면 종류가 리조트라고 있어요. 리조트 글씨 여기 보이시죠? 네, 똑같은 걸 찾는 거기 때문에 오타 없이 이렇게 똑같이 적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실 날짜는 2023년 9월 1일 이후라고 했죠.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후가 나오면 크거나 같다 이상으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럼 반대로 이전은 이하로 작성하시면 되겠죠. 근데 시험에 이후가 제일 많이 출제가 돼요. 시험에 이후가 나오면 크거나 같다라고 요 기호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나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줄이 아니라 서로 다른 행의 조건을 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두 번째 줄에다가 크거나 같다 이후는 이상으로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2023년 9월 1일. 네, 됐죠? 그러면 조건이 모두 작성이 끝났습니다. 그럼 아까 순서대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조건 작성이 끝나면 전체 범위를 드래그해서 고급 필터에 들어간다. 그리고 조건 범위와 복사 위치를 지정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조건 다 썼어요. 자, 전체 범위를 잡아주시고 여기는 다행히 병합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메뉴 데이터에 고급 버튼을 눌러서 고급 필터에 들어갑니다. 범위를 잡고 들어갔기 때문에 목록 범위는 생략해도 되고 두 번째 줄 조건 범위는 사용자가 입력한 게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종류가 리조트이거나 입실 일자가 2023년 9월 1일 이후다. 네, 됐죠. 그리고 마지막 복사 위치는 처음에 이렇게 비활성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요거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다라고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아랫부분의 복사 위치가 활성화가 됐죠. 그러면 마지막 줄 클릭하시고 복사 위치는 책에서 여기다 나타내라 라고 했네요. 그러면 B의 18번째 행에다가 이렇게 클릭하시고 확인 누르시게 되면 이 조건에 맞는 레코드는 총 4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해당되는 거를 다 추출하지 말고 예약번호, 숙소명, 예약인원, 그 다음에 숙박일 이렇게 4개에 해당하는 것만 추출하라고 했어요. 그럼 필요 없는 것을 삭제하시면 되거든요. 예약번호는 나와야 되고 종류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종류 드래그해서 오른쪽 버튼 삭제 그리고 한 번 더 확인 눌러주시면 삭제되면서 오른쪽 데이터가 왼쪽으로 밀려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숙소명은 나와야 되고 입실일은 없네요. 그러면 입실일과 일방 요금
이 두 개는 필요가 없네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누르시면 네, 확인. 그러면 범위 드래그 했던 거는 삭제가 됐고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왼쪽으로 밀리는 거죠. 그 문제에서 말한 대로 예약번호, 숙소명, 예약인원, 숙박일수 이 4개의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네, 작업이 끝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조건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고급 필터는 순서가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이 조건 쓰는 연습을 하시고 우리 교재에서도 몇 번 나왔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냥 단순히 종류가 리조트이거나 이렇게만 나왔는데 조건을 쓸 때 만능 문자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예약 번호가 저는 여기 대문자 H가 있네요.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대문자 H로 시작한다. 바로 예약 번호가 H로 시작한다 라고 조건이 나오면 이렇게 대문자 H 만능 문자 별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되겠죠.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종류가 트로 끝난다 그러면은 앞에는 뭐가 들어오든 상관이 없고 반드시 뒤에는 트로 끝나야 된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H로 시작한다 또는 트로 끝난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만능 문자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 데이터에서 조건을 지정할 때 이후라는 말이 나오면 to가 나갔다. 만약 날짜에서 이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작거나 같다. 부등호는 이후는 이상 부등호로 하시면 되고 이전은 이하 부등호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알아두셔야 되겠죠. 고급 필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급 필터 끝났고요. 이제 밑에 문제 하나 더 있습니다. 표 서식을 지정할 건데 고급 필터의 결과 셀에다가 채우기 없음을 먼저 하래요. 네, 해볼게요. 요게 결과잖아요. 네, 예약 번호부터 여기까지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고 메뉴 홈탭에 들어가서 채우기를 없음 하라고 했어요. 채우기 없음. 그리고 그 안에다가 표 스타일 6번으로 지정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범위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홈탭에 보시면 이렇게 표 서식, 표에 브러쉬가 그려져 있는 표 서식이라는 버튼을 누르시고요. 밝은 거, 보통, 어두운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보통에서 6번을 하라고 했네요. 표 스타일 보통의 6번. 자,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렇게 이름이 나오죠. 이름을 확인하시고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한 번 더 밑에 지시선 보시면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을 적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기 위에 보시면 표도구 디자인에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을 지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근데 필터 단추도 기본값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따로 하란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필터 단추는 체크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2작업의 고급 필터와 표 서식이 작성이 끝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엑셀 할 때 제가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유형에는 지금과 같이 고급 필터와 표 서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에는 고급 필터도 나오지만 목표값 찾기 할 때 함수와 목표값 찾기 그리고 고급 필터 이렇게 같이 나오죠. 그래서 고급 필터는 첫 번째 유형이나 두 번째 유형에 항상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고급 필터는 반드시 알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표 서식과 여기에는 없지만 목표값 찾기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함수 이것도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2작업이 끝났고요. 자, 이어서 바로 밑에 있는 제3작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작업은 피벗 테이블인데 첫 번째 유형이 예를 들어서 피벗 테이블이 있다면 두 번째 유형에는요. 부분합이라는 게 있어요. 부분합이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출제가 되는 거죠. 물론 방법은 둘 다 하실 수 있어야 되니까 각각 공부해 두시고요.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제1작업 시트에서 네, 이 1작업 시트에 있는 내용을 이용해서 제3작업 시트에 아래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부분합은 아까 방금 하셨던 것처럼 1작업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갖고 오지만 피벗 테이블은요, 그냥 바로 1작업 여기에서 바로 진행하시면 돼요. 자, 아까 2작업 할 때 범위 잡아놓은 거 있잖아요. B4부터 H12 항상 여기만 사용하니까 여기를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범위가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바로 들어갑니다. 메뉴 삽입. 자, 삽입에 들어가면 가장 첫 번째 피벗 테이블이 있죠. 피벗 테이블 들어가시고요. 범위를 잡았기 때문에 이미 범위는 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럼 범위는 따로 선택할 필요가 없고 피벗 테이블을 어디에 넣을 것이냐, 새로운 시트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워크시트 우리가 만들어 놨었죠. 기존의 워크시트에 어디? 바로 제3작업 시트 제3작업 시트를 선택하시고 위치는 이 그림을 보시면 아는데요. 이 피벗 테이블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이 돼요. 그럼 여기서 시작 위치가 어디냐라는 건데 보시면 B의 2. 자, 2작업할 때도 시작이 B2였죠. 3작업도 시작이 B2네요. 네. 자, 그러면 저희는 기존 워크시트는 제3작업 시트의 B2. 네, B2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오른쪽에 필드 목록 창에 여러분들이 행과 열과 값을 구분해서 이 해당 필드를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근데 만약 시험 볼 때 작업하시다 보면 가끔 이 필드 목록이 안 보인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빈 공간. 네, 빈 공간 선택하면 나오지가 않죠. 또는 내가 피벗 테이블 안에다가 커서를 놨는데도 얘가 안 보여요. 그럴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필드 목록 표시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필드 목록 표시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 바로 여기죠. 피벗 테이블 도구에 분석 탭이 있어요. 네, 분석 탭의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필드 목록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셔도 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여기다 넣으셔야 되잖아요. 네, 그림을 한번 잠깐 보고 행과 열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왼쪽에 보시면 일방 요금이라고 써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행이라고 합니다. 행 레이블, 행. 그리고 윗부분에 종류라고 써 있거든요. 이 종류는 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안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계산이 들어간 거 있죠. 개수를 구하세요. 평균을 구하세요. 이렇게 계산이 들어간 거. 즉 함수가 들어간 이 부분. 이런 애들은 다 값에 해당되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림 보고도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지만 문제 보시면 1번 일방요금 이게 행이에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및 종류별 이게 열이고요. 그리고 숙소명의 개수 하나, 예약 인원의 평균 하나. 바로 이 두 개가 값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할 줄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죠. 앞에 거는 행, 두 번째는 열, 나머지 두 개는 값에 해당되는 거. 네, 행열, 값. 외우실 수 있죠.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방요금 오른쪽에 보시면 필드에 일방요금 있어요. 네, 요거를 필드를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행에다가 드래그해서 놓아줍니다. 그리고 종류별 그랬죠. 네, 종류라는 글씨를 클릭해서 열 구역에다가 넣어줍니다. 자, 값에는 항상 두 개 들어가요. ITQ는. 네. 첫 번째는 숙소명의 개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숙소명을 끌어다가 값에다 던져주시고 그 다음에 예약 인원의 평균이라고 했어요.
예약 인원에 여기 있네요. 드래그해서 숙소명 밑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숙소명은 개수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예약 인원은 평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피벗은 합계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함수 이름을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예약 인원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고 맨 밑에 값 필드 설정 들어가시고 함수를 평균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함수 숙소명은 개수, 예약 인원은 평균. 자, 이렇게 해서 1번은 지수사에 끝났어요. 자, 그리고 2번을 보시면 일방요금이라는 요 행에 요 부분을 그룹화하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숫자가 이렇게 다 풀어져 있죠. 근데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세 단계로 이렇게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지정하셔야 되는데 이거 지정하시기 전에 보시면 여기 일방요금하고 종류 써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름이 행하고 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제 읽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부터 이름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행 레이블에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일방요금 가로 열고 원 엔터. 그 다음에 이 윗부분에 있는 열 레이블 알아보기 편하게 여기다가는 한글로 종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일방요금의 그룹을 지정할 건데 시험 볼 때는 그룹을 하실 때 이렇게 숫자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고 날짜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숫자 데이터든 날짜 데이터든 그룹이 나오면 이 데이터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하나.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그룹. 보이시죠? 그룹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시작값과 끝값은요, 여러분, 요게 시작값, 요게 끝값이에요. 이거 그대로 보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해볼게요. 시작은 70001이고요. 그 다음에 끝값은 145000. 그리고 밑에 보시면 주 단위, 단위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겠네요. 이렇게. 자, 9,000 아니죠. 95,000이죠. 예, 95,000에서 요거 7,000을 빼시면 되죠. 1은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25,000원인가요? 네, 여기다가 25,000 이렇게. 주 단위는 그냥 여러분 뺄셈 하시면 되죠. 예, 7,000이라고 하네 자꾸. 7만 1인 거죠. 7만 1. 예. 그럼 어쨌든 7만에서 95,000이 된 거니까 25,000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단위에다가 25,000을 적었습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룹이 똑같이 됐습니다. 만약 시험 볼 때 내가 숫자를 잘못 썼다. 그럼 오른쪽 버튼 다시 그룹 해제하시거나 아니면 그룹에 다시 들어가서 단위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문제에서요. 종류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시오. 여러분 요거 제가 잠깐 확대를 좀 해보면 여기 보세요. 종류 옆에 이 단추에 화살표가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 종류에 누가 정렬을 했단 얘기예요. 네, 정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종류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시오. 자, 종류가 앞에 나오는 이 단어를 보시면 호텔이 먼저 있죠. 네, 히읗이 먼저 있잖아요. 기역, 니은, 수는 오름차순이죠. 네, 히읗부터 시작하면 반대니까 내림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종류를 호텔이 먼저 올 수 있도록 내림차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여기 종류. 우리는 단추가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아직 정렬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종류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고 우리는 리조트가 먼저 있잖아요. 호텔이 먼저 와야 되니까 화살표 누르시고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겠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호텔 들어갔고 정렬이 들어갔다라고 표시가 되죠. 네, 종류를 가지고 저희는 내림차순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레이블이 있는 셀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춘, 그리고 비어있는 빈 셀은 별 3개를 표시하시오. 여러분, 시험 볼 때 이 3번은 항상 들어가는 지문이에요. 항상. 네, 근데 그때마다 별의 개수가 달라지겠죠. 볼게요.
여기 보시면 피벗 테이블 안에서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네, 오른쪽 버튼 피벗 테이블 옵션. 근데 옵션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들어가도 되지만 분석 탭의 요 앞에 옵션 보이시죠? 분석 탭에 가서 옵션 이거를 누르거나 아니면 저처럼 오른쪽 버튼 피벗 테이블 옵션을 누르거나 들어가면 됩니다. 옵션. 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이게 뭐냐면 지금 호텔이 왼쪽에 와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를 병합해서 호텔을 가운데 가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자,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비어있는 셀 표시할 건데 별이 하나, 둘, 셋. 네. 그리고 나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다음 문제도 할 거예요. 자, 4번 행의 총합계는 지우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행의 총합계가 뭐냐면요. 그림에는 지금 나오지 않지만 오른쪽에 요게 이렇게 합계나 평균이라고 뜨거든요. 얘가 행의 총합계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 친구가 열의 총합계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행의 총합계를 지워라 라고 했죠. 이거를 어디서 할 수 있냐? 바로 요약. 방금 앞에서 우리가 지금 레이블 병합하고 빈셀 했잖아요. 첫 번째 탭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두 번째 탭. 요약 및 필터에 가서 행의 총합계는 지우고 그랬으니까 행의 총합계 표시를 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그러면 제가 이거 꺼볼게요. 오른쪽에 원래는 있었는데 지금 삭제가 돼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화면을 잠깐 축소해서 원래 있었던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행의 총합계죠. 얘를 없애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옵션에 들어간 김에 요약 및 필터에 가셔서 행의 총합계 표시를 지우고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셨죠?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 여기까지 작성이 끝났고, 자,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와 맞게 해라. 이거 그림이 정답이니까 그림이랑 똑같이 하라는 얘기인데, 자세히 보시면 숫자에 얘는 소수점이 없네요. 그죠? 혹은 여기에 금액이 뭐 콤마가 들어간 경우도 있고요. 지금은 소수점이 없어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별 3개는 이렇게 가운데 정렬로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요거를 그냥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일단 C5부터 H8까지. 지금 여기 숫자하고 문자가 섞여 있긴 한데요. 이렇게 범위를 다 잡아서 여기가 지금 소수점이 있어요. 소수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그냥 쉼표 스타일을 눌러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쉼표 스타일 눌렀더니 소수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별, 컨트롤 키를 이용하셔서요. 이렇게 드래그, 컨트롤, 드래그 별들만 드래그 하셔가지고 가로, 가운데 맞춤. 그러면 작업이 끝났죠. 피벗 테이블은 항상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 지시사항이 꼭 있어요. 쉼표 스타일,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별만 따로 드래그해서 가운데 정렬인지 오른쪽 정렬인지 그림을 보시고 정렬까지 모두 맞춰주시면 돼요. 그럼 이 정답의 출력 형태와 내가 작성한 출력 형태가 동일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제2작업과 제3작업이 끝났습니다.